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를 북한이 핵 포기를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북핵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9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 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서훈, 천혜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무드에 취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 군사 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 환상에 빠져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농락을 당해온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수소폭탄 핵탄두와 3,000톤급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ICBM과 SLBM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핵탄두는 이제 분리형 다탄두와 또 소형화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2개월 동안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우리 한국당과 북한 전문가들은 이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을 짰다면은 지금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환상에 빠져가지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결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가 용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핵 보유 기정사실화 되었는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의 핵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는 것이고 그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제재의 틀이 계속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9.19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직도 그 말 믿습니까? 핵 위협이 싱가포르에 없는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한 이야기를 장관은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예, 또 9.19 정상회담에서는 핵 무기, 핵 위협 없는 한반도에 대한 또 공약을 또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수도 없이 속여왔는데 또다시 속고 있는데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원은 이미 북한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단정했는데 장관은 아직까지도 북이 핵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까? 국정원의 그 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그 해석이 정확치 않았다는 그러면 얘기를 장관 들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핵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핵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의 목표를 향해서 아직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정책을 물론 분석의 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하다고 잠깐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 계속 듣고 싶지 않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핵 개발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미국과 협의해가지고 핵 공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속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낙관적 희망과 과도한 편성, 심지어는 굴종에 가까운 대중국 정책을 대전환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용납되지 않는다.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은 비핵화돼야 된다 하는 그 입장은 같이 공유를 하고 중국은 있습니다. 그동안 말은 쭉 그래 해왔는데 속으로는 지금 중국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에서 그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중국 정책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결국 그동안 대북 경계심만 약화시켜온 북한에 대한 감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정부에 경고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그 핵심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는 외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환상만 심어주고 이 국방을 갖다가 기초를 흔들어가지고 대북 경계심을 완전히 없애버린 데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그러한 역사의 불행을 또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열거한 특히 정의원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한 이 관계자들은 다 총 사퇴함으로써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